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 100세 시대, 노쇠는 병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75세 고령자가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건강하지 않고 약을 먹고 있지 않으면 건강한 것일까? 중년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지방간 등의 질환이 있는지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고령기가 되면 대부분 만성질병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다. 1984년 WHO 세계보건기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이 자립하고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할 것을 주장한다. 즉 고령자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력이나 보행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건강하다고 봐야 한다는 뜻이다. 2004년에 일본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이었던 나가시마 씨가 68세의 나이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야구 감독을 그만둔 후에도 명예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며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안타까워했다. 나가시마 씨는 어렵고 힘든 재활 치료 끝에 혼자서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하지만 오른쪽 마비와 언어장애 후유증은 남았다. 나가시마 씨는 뇌경색 후유증이 남아있는 몸으로도 열심히 야구팀의 겨울 캠프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야구를 지켜봤으며 지금까지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몸 상태가 완벽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나가시마 씨는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시마 씨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의 대명사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나가시마 씨는 건강한 것일까? 건강하지 않은 것일까? 고령기에는 생활 기능의 자립 여부가 건강의 중요한 개념이다.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혼자 걸어서 외출을 할 수 있고 혼자 목욕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뇌경색 후유증이 남았더라도 건강하다고 봐야 한다. 고령기의 건강 개념은 질병의 유무가 아니다. 고령기 건강의 목표는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즉 고령기의 건강 증진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립에 필요한 근력이나 보행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근육에서 시작된다. 노년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화로 인한 근감소다. 노화로 근감소가 진행되면 근력 저하가 보행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보행 기능 저하가 활동량 감소로 다시 근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노화로 인한 근육과 근력의 감소, 노년기 건강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력이 줄어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1. 낙상 위험이 증가한다. 낙상과 관련된 위험 인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근력이 저하되면 낙상 위험이 4.4배 증가한다. 낙상에 의한 골절이 노년기의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본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다. 2. 보행 기능 장애가 나타난다.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허벅지부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간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보폭이 좁아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근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평형 감각까지 나빠지면 보행 장애 위험이 5배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지적이 있다. 3. 허약과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진다. 근력은 허약이나 근감소증의 진단 항목이다. 쉽게 말해 근력이 저하되면 허약과 근감소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4.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다. 근력 저하는 요실금 발생과도 관련이 깊다는 사실은 추적 조사로 규명되었다. 근력이 1kg 저하되면 요실금 발생률이 남자는 3%, 여자는 8% 증가한다. 근육 박사가 알려주는 최고의 건강법. 노쇠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나이가 같은 2명의 80세 노인이 있다. 한 명은 지하철을 타고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집 근처 스포츠센터에 나가 운동도 한다. 다른 한 명은 5년 전부터 지팡이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작년부터 급격히 걷는 게 불편해져 혼자서는 외출이 힘든 상태가 되었다. 전자가 건강하게 노화한 경우라면 후자는 노화가 아닌 노쇠가 진행된 경우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노쇠는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규정된다. 노쇠는 허약, 노년증후군 등 다양한 용어로도 표현되는데 일본 후생성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 증가에 따라 심신의 활력이 저하되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오고 심신이 아주 약해진 상태지만 적절한 지원이나 지도를 받으면 생활 기능의 유지와 향상이 가능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노쇠에는 개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노쇠해졌다 하더라도 위험 요인을 잘 찾아서 교정하면 노쇠로 인한 여러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와상 고령자의 경우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노년 증후군이나 허약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 노력하면 장애, 와상, 사망으로 가는 일련의 과정을 막을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노쇠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 노쇠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사회 제도와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스스로 필요성을 절감해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 해결하자.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운동보다 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궁금증 또한 운동에 대한 것보다는 약에 대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일본 고령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력이 결정한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사회적으로 고령자들이 근력 강화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고령자들 개인의 노력이 더해져 건강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근육 키우기와 근력 강화다. 이것은 약이 아닌 근력 강화 운동으로만 가능하다. 대도시 고령자들 75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 습관이 있는 고령자들의 경우 4년 후 생활 기능 저하가 현저하게 억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운동 습관이 건강한 노화의 비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고 노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걷는 곳으로 알려진 아이치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걷기 운동이 노화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6년 동안 걷기 운동을 열심히 했어도 악력 11%, 등 근력 25%, 수직 뛰기 20%, 심폐기능 12%가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걷기만 하면 언제까지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순간이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에서는 근력 강화 운동 붐이 일어났다.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어르신들끼리 모여 노쇠에 대처하기 위해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75에서 79세의 근력과 보행 속도는 10년 전 65에서 69세와 거의 비슷해졌다. 근력 강화 운동 후 10년 더 젊어진 셈이다. 장수 마을의 비밀. 관찰 지역의 한 곳은 도쿄의 북쪽에 위치한 사이타마현이었다. 사이타마현은 일본 통계상 노년 허약과 요양 노인 수가 가장 적은 곳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지역으로 도쿄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나는 방송국에서 찍어온 이곳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을 보며 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허약이 적은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했다. 그 결과 3가지 특징이 있었다. 1. 반려견과 산책한다. 촬영 내용을 분석하면서 혼자 산책을 하는 것보다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할 때 근력을 훨씬 더 사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와 함께 산책을 하면 개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힘을 쓰기도 하고 오지 않으려는 개를 끌어당기기도 해야 한다. 가볍게 뛰기도 하고 개가 가고 싶어하면 평평하지 않은 길도 가야 한다. 개가 똥을 싸면 허리를 굽혀 뒷수습도 한다. 혼자 산책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을 근육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개와 산책을 할 때는 혼자 산책을 할 때보다 다리와 허리 근전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즉 다리와 허리 근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독거노인이나 노부부에게 반려견과 생활하는 것을 적극 권유하는 편이다. 개가 있어 몸을 움직일 일이 많아지고 개에게 이야기도 걸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우울감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 일상적으로 운동을 즐긴다. 사이타마현은 공원 운동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평일 아침 산책뿐 아니라 주말에 축구나 야구 등과 같은 생활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3. 자전거를 탄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생활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집에서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역 주변에 자전거 주차 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관이다. 개와 함께 산책을 하고 공원에서 일상적으로 운동을 하고 자전거로 역까지 출퇴근하는 것, 하루하루로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1년, 2년, 10년 계속 이런 생활을 하면 인생의 운이 바뀐다. 현재 자신의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30년, 40년, 50년 동안 유지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건강 장수를 지키는 생활 습관. 1. 버스를 기다리며 손가락 마디를 굽힌다.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릴 때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가락 힘을 키우는 체조를 하자. 양손을 쫙 편 다음 2번째 손가락 마디를 축으로 굽혔다 폈다 한다. 포인트는
손가락을 굽힐 때도 힘을 주고 펼 때도 힘을 주는 것이다. 2. 앉으면 무릎에 수건을 끼우고 조인다. 하루 중 가장 자주 앉아있는 자리 옆에 두꺼운 수건을 둥글게 말아서 놓거나 쿠션, 물렁한 공 등을 놓아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무릎 사이에 끼우고 양 무릎을 조였다 풀었다 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습관처럼 무릎에 끼우고 운동을 한다. 외출을 해도 할 수 있다. 버스나 전철에 앉아서 졸지 말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항문을 쥐었다 풀었다 한다. 매우 효과적인 골반 적은 운동이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요실금 예방을 위해 운동을 하는 중이다. 앉으면 습관처럼 항문을 조이세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다. 물론 나도 실천하고 있다. 3.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무릎을 쭉 편다. 드라마든 예능이든 재미있게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허리를 펴고 바로 앉아서 양발을 약간 들고 무릎을 쭉 편다. 이때 발끝을 무릎 쪽으로 당기며 발꿈치로 밀어내듯이 무릎을 펴면 허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간단히 할 수 있는 하체 근력 운동이다. 4. 경사가 나오면 빨리 걷기 구간이라 생각한다. 걸을 때도 경사가 나오면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걷다가 언덕이 나오면 건강 증진을 위한 보너스라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올라간다.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튼튼해진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몸이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지지할 뿐 아니라 걸음걸이에 힘이 생긴다. 종아리 근육은 하체에 혈액이 정체되지 않게 정맥 혈류를 심장으로 돌리며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5. 서서 일할 때 잠깐씩 엉거주춤한다. 집 안에서는 싱크대보다 더 좋은 운동 장소는 없다. 설거지할 때 무릎을 약간만 구부리면 하체 근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 무릎을 구부리고 하면 좋은 하체 근력 운동이 된다. 아침에 3분, 저녁에 3분 엉거주춤한 자세로 양치질을 하면 하루 6분 다리 근력 운동을 하는 셈이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건강 나이를 10년 앞당기는 최강의 근력 운동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